혈당 수치 400.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이건 혈관에 피가 아니라 끈적한 조청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지요.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상태죠. 제가 인천 길병원 응급실을 시작으로 직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의 혈당이 400까지 치솟는 건 정말 드물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던 양로원의 한 어르신께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분들에겐 몸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이 105였던 78세 그 어르신은 평소 라면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원장님, 내 나이 80이 다 되는데 이 맛있는 걸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시며 몰래 라면을 끓여 드시곤 했어요. 그러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400이라는 성적표를 받으신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당장 라면 끊으세요. 밥도 반으로 줄이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어르신도 겁이 잔뜩 질려서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 혈압 때문에 고기도 많이 못 먹는데 이젠 라면도 못 먹고 평생 풀만 먹어야 하나요? 그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라면 끊지 않으셔도 돼요. 그 연세에 드시고 싶은 거 억지로 참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식탁 위에 딱 이것 하나만 추가할게요.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어르신은 그 후로도 라면을 끊지 않았습니다. 약을 갑자기 바꾼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운동장을 뛰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린 식탁 위에 이 채소 하나만 곁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혈당은 다시 정상 범위인 90으로 내려왔고 당뇨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당화혈색소는 9점대에서 7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 있었던 저조차도 이 드라마틱한 결과에는 좀 전율이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간호장교로 근무한 뒤 인천 길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또 요양원 원장을 거치며 30여 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이 원장입니다. 저도 올해로 어느덧 75세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세대가 되었어요. 구독자분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연구하는 이곳은 100세 연구 채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혈액 속의 설탕을 청소하고 췌장을 깨운 이 마법 같은 채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당장 들어있을 확률이 90% 이상인 아주 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했지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약보다 혹독한 식단 조절보다 더 빠르게 몸이 반응했을까요? 이제 그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마법의 주인공은 바로 깻잎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에이, 원장님, 고작 깻잎으로 혈당 400이 90이 된다고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응급실과 요양원을 지켜온 제가 장담하건대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라면을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간단하게 꺼주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핵심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면발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런데 깻잎의 식이섬유가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달려드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갑자기 속도 제한을 거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깻잎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고기 먹을 때 기름기를 잡아주는 향긋한 쌈 채소 정도로만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깻잎의 진면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깻잎은 혈당 관리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깻잎 한 장에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깨우는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녹슬고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데 깻잎 속의 성분들이 이 지친 공장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가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안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라면 드실 때나 밥 드실 때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밥을 그냥 드시지 말고 반드시 깻잎에 싸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밥 양을 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아하시는 라면을 아예 끊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르신은 우리가 식탁을 차리면 슬그머니 텃밭에 나가서 깻잎을 한 줌 따오곤 하셨어요. 그저 밥 한 숟가락을 깻잎 한 장에 싸서 입에 넣는 그 작은 순서 하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밥 양은 이전과 거의 똑같이 드셨는데 식후에 치솟던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라면을 끓이는 날에는 깻잎과 숙주나물을 듬뿍 넣고 끓였습니다. 같은 시니어 세대의 저에게도 중요한 처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깻잎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 겁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혈관으로 쏟아지는 걸 깻잎이 그물망처럼 걸러준 셈이지요. 게다가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라게톤 성분은 식욕을 적절히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원장님, 이상하게 깻잎에 싸먹으니까 배가 빨리 부르고 금방 헛기가 지지도 않네요. 라고요. 그 순간 많은 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혈당 문제는 단순히 밥이 범인이 아니라 그 밥을 어떻게 감싸서 먹느냐는 조합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깻잎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혈액 청소부입니다. 깻잎의 풍부한 엽록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입니다.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모든 합병증이 무서운 것이죠.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혈당만 잡히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그 양로원의 어르신도 2달 만에 혈색이 좋아지시고 눈도 밝아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처방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한 봉지 살 수 있는 이 흔한 채소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여러분의 췌장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밥 한 번 먹을 때 깻잎 3장씩만 챙겨보세요. 식탁의 풍경이 바뀌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도 반드시 바뀝니다. 75인 제가 아직도 이렇게 활기차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라면은요? 라면 먹을 때도 깻잎만 있으면 정말 다 해결되는 건가요? 사실 라면에는 깻잎 말고도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찰떡궁합 채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을 줄 알고 넣었는데 오히려 혈당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조합도 존재하죠. 라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이 원장만의 라면 건강법 궁금하시죠? 이제 가장 기다렸을 이야기, 바로 라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라면 한 그릇의 유혹을 참는 겁니다. 양로원을 운영할 때도 우리 어르신들 밤마다 라면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보통 의사들은 당뇨라고 하면 라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75인 이 원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면 드셔도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참다가 한 번에 터져서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시는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라면은 탄수화물 덩어리인 면과 나트륨이 가득한 스프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채소를 더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을 실제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롱원 어르신들께 몰래 알려드렸던 그 비법, 지금도 제가 이용하는 그 비법을 오늘 구독자분들께만 전부 공개할게요. 먼저 라면과 궁합이 가장 좋은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아삭한 식감도 좋지만 라면 국물의 자극적인 성분들을 중화시켜주는 혈당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듬뿍 넣으면 위장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시금치도 좋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라면의 독소를 걸러내는 데 탁월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숙주입니다. 면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그 자리를 숙주로 가득 채워보세요. 아삭한 맛이 면 먹는 느낌을 충분히 대신해 주면서도 당 부담은 확 낮춰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췌장에 2번 혹사시키는 무서운 습관인데요. 첫 번째는 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기입니다. 면을 다 먹고 아쉬운 마음에 찬밥 한 덩이 넣는 순간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을 얻는 꼴이니까요. 두 번째는 떡라면이나 만두라면입니다. 이미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떡과 만두까지 더해지면 췌장은 아예 가동을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는 이유는 그 맛이 그리워서이지 몸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채소들을 면보다 더 많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다 같은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운영하던 곳의 어르신들이 원장님 시키는 대로 채소만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나요? 하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채소의 탈을 쓴 탄수화물, 가짜 채소들에게 속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많은 환자의 뒤통수를 때렸던 그 범인들을 이제 낱낱이 공개할게요. 우리가 건강한 자연식이라고 믿고 먹었지만 사실상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채소가 아닙니다. 쌀이나 밀가루와 같은 곡류, 즉 탄수화물 덩어리로 분류돼야 합니다. 옥수수의 탄수화물 함량은 하얀 쌀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캔 옥수수에 마요네즈와 설탕을 얹은 것은 당뇨 환자에게 독약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옥수수를 채소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는 설탕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가짜 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식이섬유가 적고 전분이 매우 많아서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흡수되죠. 밥 대신 감자를 선택하는 것은 설탕을 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혈당 반응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당도가 농축되어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췌장이 약해진 당뇨 환자들에게는 감자보다 더 가혹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조금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채소가 아니라 밥입니다. 채소라고 착각해서 밥은 밥대로 먹고 간식으로 이들을 챙겨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쉴 틈 없이 혹사당하며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당뇨 식단이 어려운 이유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먹어서입니다. 가짜 채소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식단을 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짜 채소들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의 혈당 400을 90으로 만든 비결에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반응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아주 작은 습관, 제가 환자들께
약처럼 먹으라고 권하는 마법의 한 숟갈이 대체 무엇인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약도 잘 먹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제 혈당은 요지부동일까요? 이제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는 게 무섭고 지쳐요 라고 말이죠. 30년 넘게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아온 저 이 원장이 그 답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지금 내 몸속에 넘쳐나는 당을 강제로 낮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당이 넘쳐나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까지 대신 고쳐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그리고 혈당 400을 찍었던 그 환자분께 약처럼 꼭 챙겨드렸던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입니다. 아니 원장님 기름을 먹으라고요? 혈관이 더 막히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식용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천연 윤활제이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쏟아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든든한 댐 역할을 합니다. 식사하기 10분 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그냥 드시거나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갓 지은 밥에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위장을 코팅해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인슐린이 허둥지둥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췌장에 여유를 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깻잎, 그리고 라면에 곁들인 채소들, 여기에 이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췌장은 수십 년 만에 깊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400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보았던 그 어르신이 2달 만에 90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한방, 바로 이 조화로운 식사법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를 만나며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 이제 라면 먹을 때 올리브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깻잎 3장을 찢어서 넣어서 먹어요. 세상에 이런 맛있는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당뇨 관리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75인 저 이 원장도 먹고 싶은 것을 다 참으며 살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맛있는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못 먹는다면 그보다 서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의료 현장에서 제가 배운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굶어서 췌장을 쥐어짜지 마세요. 대신 깻잎 한 장의 지혜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의 여유를 여러분의 식탁에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굳게 닫혀있던 건강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세 연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와 같은 시니어분들이 더 이상 혈당 수치에 당당하지 못해 고개 숙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전 비법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꼭 저의 보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 이 원장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통로가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30년 현장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혈당 건강 없이 맛있는 식사하시고 라면도 마음 놓고 드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백세 연구의 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